데카르트 혹은 길을 잃지 않는 방법. 데카르트의 글에서 걷기에 대한 은유는 여러 번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그는 걷기가 사유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꽤 충실한 이미지를 제시해 준다고 본다. 즉, 철학은 일종의 생각의 질서 속을 걷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광대하고 숭고한 풍경을 발견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누구나 이처럼 대규모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길을 잃는다는 점을 데카르트는 지적한다. 대개 이러한 산보는 위험하며 우리는 조금이라도 곤란해지면 왔던 길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또는 덤불과도 같은 난관에 꽁꽁 묶여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곤 한다. 몇몇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도 10중 8구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구렁에 도달하고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 만족해버린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몇 가지 단순한 규칙만 받아들이면 막다른 길을 피하고 각자 안정된 걸음으로 논중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철학자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 확고한 원칙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방법을 공들여 확립했다. 어원적으로 방법, 그리스어로는 메타오도스, 는 바로 진리를 향한 길을 뜻한다. 방법 서설의 취지는 제목에 걸맞게 데카르트가 발견하고 공식화한 위의 규칙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그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다. 그는 먼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행동에 있어서 통찰력을 갖고 삶에서 확신을 갖고 걷고자 했던 그의 바람을 설명한다. 이 바람을 충족시키고자 젊은 데카르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일련의 인생 경험을 얻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세상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려 애쓰고 나니 어느 날 행동에 있어서 통찰력을 갖고 삶에서 확신을 갖고 걷고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선택하는데 정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내 자신의 긴 여행을 그만두고 그 유명한 난로방에 틀어박혀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는 암흑 속을 홀로 걷는 사람처럼 느리게 모든 것에 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가기로 결심했다. 매우 조금씩만 전진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인공은 신중하게 전진했고 자신의 사유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되는 명백한 첫 번째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개척했다. 그래도 그는 하나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생각의 영역에서는 확실성에 도달한 반면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 규칙에 확실히 다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가 삶의 이렇고 저런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안개와 모호함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걷기는 이 영역에서는 실천 불가능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관념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우리를 실제 삶에서 인도하는 것은 또 다른 규범인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여행자들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물론 이쪽 저쪽 빙빙 돌며 방황하는 것 역시 금기인 것과 마찬가지다. 대신 가능한 한 가장 똑바로 한 방향으로 걷되 비록 처음에 그 방향이 단지 우연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절대 하찮은 이유로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비록 원하는 곳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딘가에는 결국 도착할 것이며 아마도 그곳이 숲 한가운데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과 의지는 각각이 적용되는 영역 안에서 인간이 진리와 선을 향해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회의와 무력감에 대항해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방어 수단이다.